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연구소에서 연구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전윤성 미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낙태가 합법화되면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작년에 헌법재판소가 이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려서 이제 올해 내로 관련 법들을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낙태죄 또 모자보건법에 대한 개정안을 이미 마련을 했고요. 또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법안들이 많이 지금 발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 사진 화면에 보시는 이 법안들도 그런 법안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 권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 또 이은주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모두 그 낙태죄를 전면적으로 모두 폐지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굳이 두 개나 발의를 했는지 좀 의문이 되는데요. 지금 이 두 법안의 발의자를 보면은 이 7명이 공동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실질적으로 두 법안이 나왔지만은 여기에 참여하신 의원분들은 그렇게 이제 많지는 않은데요. 근데 지금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낙태를 합법화한 해외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는 그 휴먼 라이프 인터내셔널이라는 단체의 올해 6월 16일 날 브라이언 클로웩스 박사가 기고한 기고문의 내용입니다. 이 기고문의 제목은 낙태된 태아의 시체가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다고 라는 제목이라서 좀 충격적인 내용인데요. 이 기고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스위스 화장품 회사인 네오큐티스가 14주에 낙태된 스위스 남자의 태아에서 추출한 세포와 피부 단백질을 이용해서 주름 방지 위한 스킨크림을 제조한다는 내용인데요. 요즘에 그 주름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화장품을 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 낙태된 태아가 사용된다는 것이 참 충격적입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영국과 프랑스에서 낙태 시술소가 낙태된 태아의 시체를 화장품 제조의 회사에 판매하는 것이 조사 결과 밝혀졌다 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의 상황은 더 충격적인데요. 러시아에서는 낙태된 태아의 시체를 러시아 기업에 5,000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약 740만 원의 가격으로 판매를 한다고 하고요. 이 낙태된 태아의 가격이 언제 낙태가 됐는지 그 주수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지금 그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14주까지는 무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또 24주까지도 사회경제적인 사유에 따라서 낙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낙태된 태아가 임신 주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다는 걸 보니까 참 마음이 참 아픕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기업들은 태아의 시체를 부위별로 분리를 해서 모스크바의 뷰티 살롱에 태아 미용 시술 재료로 판매를 하는데 미용 시술 비용이 평균 1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1억 4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낙태된 태아의 시체를 가지고 미용 시술을 한다는 것도 충격적인데 이 비용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는 걸 보면은 이 낙태가 이 산업화가 되는 게 아닌가. 결국 낙태는 비즈니스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 기사는 미국의 시애틀 타임스가 2015년 7월에 보도하는 건데요. 낙태 시술소에서 나온 태아의 장기와 세포를 매매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러한 보도입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은 태아의 장기와 세포의 가격이 수천 달러, 하나로 수백만 원에 달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낙태 시술소에서 나온 태아의 장기와 세포를 매매하고 실험에 이용한다는 그러한 내용을 고발하는 동영상이 공개됐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을 보면은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주요 대학과 정부 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조용히 태아의 시체를 실험에 이미 사용해 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500만 개의 냉동 태아의 간에서 추출한 CD133 플러스라는 줄기세포가 담긴 유리병의 가격이 24,00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700만 원 이상의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생명윤리법에 따라서 인간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가 제한이 되다 보니 이렇게 낙태된 태아로부터 쉽게 얻을 수 있는 줄기세포를 가지고 이러한 연구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2013년도 기준에서 임신 14주에 낙태된 태아 세포의 가격이 $515고
14에서 24주까지 낙태된 태아의 장기와 세포는 $300에 거래가 되었다고 해서 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라는 언론사에서 2020년 5월에 보도한 내용인데요. 인간의 세포를 쥐의 배아에 이식해서 증식하는 실험에 성공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화면에 보시는 사진은 이 수정 후 17일이 된 쥐의 배아에 이식된 인간의 세포의 사진인데요. 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쥐의 배아고 이 녹색으로 보이는 것이 그 쥐의 배아에 이식된 인간의 세포입니다. 근데 이 인간의 세포가 대부분 지금 쥐 배아에서 간 부분에 모여져 있다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실험에 사용된 것이 낙태된 태아의 시체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사용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참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을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10월 달에 생명윤리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현행법이 유전자 치료에 대한 연구를 금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금지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성산생명윤리연구소의 검토 의견을 보면 이 개정안은 모든 유전자 변형 행위에 대해서 확장하는 것을 그기 때문에 이거 매우 위험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낙태죄 개정과 맞물려서 우리나라의 생명윤리법까지도 개정이 되면 이제는 정말 생명윤리에 반하는 그러한 연구 실험, 또 이 낙태된 태아 시체에 대한 매매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를 해보게 되는데요. 이제까지 말씀드린 해외 사례를 보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낙태가 합법화된 이후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될 것인가,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더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국회에서 진행 중인 형법 낙태죄와 모자보건법 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